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병근인의 비디오 가게입니다. 자, 지금 벌써 또 저희가 채널을 오픈한 지도 한 달이 넘었어요, 그죠? 한 달이 넘고 또 지금 많은 분들에게 욕을 먹었는데 네. 지금 2주를 저희가 놀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피치부탁 사정으로 저희 거의 아. 지금 양아치가 따로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앞으로 파이팅 할 거니까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타부타 떠나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자, 오늘은 뭘 소개할 거죠, 저희가? 오늘은 혹시 중국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세요? 많이 봤죠. 중국 뭐 무협지 뭐 이런 거 소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많잖아요. 뭐 와우 장면도 있고 뭐 해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예. 사실 80년대, 90년대 청소년들은 그때 태어난 청소년분들은 무협소설 하나는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제목 의천도롱기. 그게 오늘 저희가 소개할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배우 소개가 아니라 작품 소개로 왔는데 예.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이 드라마가 채널 차이나에서 종영을 하거든요. 아, 마지막 회. 이번 의천도롱기가 김용 작가가 작년 2018년에 타계하셨는데 네. 그분이 만진 마지막 대본입니다. 그분이 직접 이제 본인이 쓴 작품이긴 한데 드라마에도 이제 참여를 하셔서 각색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매번 리메이크가 될 때마다 음. 조금씩 수정을 하신 거죠. 그럼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리메이크가 너무 많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 이것만 9번째인가 그런데 한 작품이? 네. 그건 좀 처음 알았는데. 중국은 워낙 이렇게 대륙이다 보니까 방송국 하나가 지방 방송국인데 우리나라 KBS보다 크고 지방방송. 예. 그렇죠? 중국 사천 방송이 우리나라 방송국보다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예를 들면 뭐 부산 MBC나 뭐 이런 부산 건데 MBC 이런 느낌인데 그게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거보다 크다. 그렇죠. 역시 대륙입니다. 예, 대륙의 사이즈. 그러니까 지방 방송국 고정 시청자 수가 1억이 넘으니까 아우, 1억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1억이 안 되죠? 그렇죠. 저희 국민 시청률 100% 찍어도 1억이 안 되거든요. 역시 대륙의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방송국에서 이 드라마를 리메이크를 했는데 예. 그때마다 김용 작가가 이번엔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리지 누구 비중을 늘리지 하면서 조금씩 수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986년 의천도롱기, 2009년 의천도롱기, 뭐 이번 2019년 의천도롱기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물들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 뭔가 내용적으로. 그렇죠. 등장 인물은 똑같은데 스토리 라인이 조금씩 바뀌어요. 예를 들면 김용 작가가 자기 작품이긴 한데 유독 좋아하는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죠. 네. 그런 인물이 이번에 비중이 많이 늘어난다던가. 야, 이거 배우들 사이에서도 박 터지겠는데요. 이거 캐스팅을 좀 이렇게 뭐 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캐스팅에도 직접 관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본인이 쓴 글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번 의천도롱기 2019에서 직접 캐스팅에 관여하신 배우가 2명이 있는데 누구죠? 자, 이제 의천도롱기 안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광명좌사 네. 양수호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캐릭터의 임우신 배우 이무신 배우님. 그리고 소소라는 역할로 등장하는 허화정 배우. 이게 한국식 이름입니다. 그죠. 이 둘을 직접 캐스팅을 하셨는데 사실 대면하고 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좋겠다 하신 거겠죠. 그죠. 근데 이 배우들이 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시면 이분 또 캐스팅에도 일가견이 있구나가 느껴지는 굉장히 적절한 캐스팅이다. 뭐 이런. 이제 그래도 이제 의천도롱기라는 이 작품을 만드신 작가분이 또 굉장히 대문호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김용 작가는 과연 누구인가? 살짝이라도 짚고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죠? 김용 작가는 원래는 언론인이셨어요. 신문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본인이 일하는 이 신문사의 신문 판매 부수가 막 떡락을 하는 거예요. 안 팔린다. 고운 말 이쁜 말. 고운 말 이쁜 말. 우리나라 말을 판매 사랑합니다. 부수가 이렇게 추락을 하니까 안 되겠다. 사장이 우리 여기다 뭐라도 실어보자. 글 좀 잘 쓰는 놈 말고 글 좀 잘 쓰는 사람 나와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김용 작가가 신문에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소설들을. 소설들을. 그렇게 연재를 하다가 쌓인 게 이제 김용 작가의 15부작입니다. 15부작. 사실 그때 그 신문이 잘 팔렸으면 드라마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하면 김용 작가님을 우리가 못 만났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단순 신문사 직원으로 끝났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운때가 잘 맞았던 거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신선한 방식이었기도 한 게 네. 신문에서 그렇게 소설을 연재하는 게 거의 최초였어요. 아 중국에서. 중국 내에서. 아 중국 내에서. 그렇게 무협 소설을 연재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집필을 하시기 위해서 신문사를 관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사조 3부작이 국내에서는 90년대에 영웅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어요. 뭐 사조 영웅전은 영웅문 1부, 아 그렇게. 신조연면은 영웅문 2부, 네. 전도롱기는 3부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아. 그래서 이 막의 이름인 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작품의 막. 근데 별도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표기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잘못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김용 작가님에 대한 과목이 생깁니다. 대학교들. 예. 아 실제로. 김학 아니면 용학이라고 해서 중국의 김용 작가를 이제 베이스로 한 과목의 교수님들이 많아요. 실제로 박사님들도 계시고요. 박사라는 거는 김용 작가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렇죠. 이제 했다는 건데 그걸로 학위를 받았다는 건데 그렇죠. 야 그거를 보통 학문으로 학위를 받는데 김용 작가라는 사람이 중국 내에서는 학문이 돼버린 케이스네요. 그러면. 그렇죠. 영국에서도 셰익스피어 학과가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 몇몇 학교에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중국에도 그렇게. 야 그러면은 진짜 엄청난 극찬과 극빈 대우 아닙니까 진짜? 그만큼 문화 보급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네. 글을 모르던 사람, 지금도 문맹률이 꽤 높은 나라긴 한데 글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읽기 위해서 글을 한두 자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기여한 거네요.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 김용 작가님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의천도룡기, 자, 의천검과 도룡도라는 검 그리고 도가 나와요. 이 칼과 도에 엮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사조 3부작은 시대가 다 이어지는데 신조 현멸로부터 100년 뒤의 얘기예요. 아 의천도룡기가. 네. 자 이렇게 의천도룡기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의천도룡기 드라마는 처음에 의천검과 도룡도가 분실되면서 시작을 해요. 네. 의천검은 원래 이제 중국에 문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죠. 아미파라는 곳에 멸절사태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검인데 예. 이걸 누가 훔쳐가요. 어떤 싸가지 없는 놈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훔쳐갔다. 스틸. 닌자를 해가요. 그래서요? 그래서 훔쳐가서 이걸 되찾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앞부분에서는 주인공이 안 나옵니다. 주인공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1화부터 8화까지 주인공 부모님들과 이 주인공 장무기, 장무기의 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의천도룡기 2019가 이전 드라마와 다른 점은 이 어렸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전 드라마들이 50부작이었으면 뭐 어렸을 때는 한 3회? 이 정도로 끝내버렸거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뤘네, 인물을.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 의천도룡기는 17화까지 성장기예요. 네, 그래서요? 이 성장기 동안 후반부 스토리에 인연이 되는 인물들을 대부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주요 히로인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이때 주지약이라는 인물인데 주지약이. 네. 아미파 제자로 나오게 돼요. 어렸을 때는 그냥 장무기랑 같이 도망다니면서 무당파라고 무협소설에 많이 나오는 문파가 있죠. 이거 아니죠? 이거예요? 이건 한국무당. 한국무당? 이건 한국무당? 이건 한국무당. 작두 타고 이런 건 한국무당? 무당파는 그 이제 막 칼 쑤시고 도사들, 네, 도사분들이 많은 문파고요. 그 문파에 이제 보내졌다가 남자만 있는 문파에서 이 주지약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 여자만 있는 아미파로 보냅니다. 주지약은 여자예요. 주지약이가 여자예요? 여자예요. 이름이 남성적인데 주지약이 히로인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과 이 장무기가 나중에 많은 갈등을 겪고 또 혼례를 하려고 하거든요. 결혼을. 네. 그 뒤는 엄청난 스포일러니까 그렇습니다.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이 인물과의 만남이 이 장무기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장무기가 어떤 훌륭한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주지하게 날 도와줬던 걸. 근데 지금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주지하게예요. 야, 이거 좀 관계가 좀 골때를 졌는데, 그러니까 되게 고마우면서 지금 어쨌든 제거를 해야 하는 막 그런 상황인 거네요. 따지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 김용 작가분이 원래는 약간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일편단심인 내용을 많이 쓰셨는데 그랬는데, 이번은 이제 남자 주인공이 약간 하렘이라고 하죠. 네, 주위에 여자가 끊이진 않아요. 어렸을 때 조펜 여자도 네. 자기 좋다고 쫓아오고. 야, 이거 완전 정말 부러운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 정리를 하면, 적국의 공주와 또 사랑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서역인과도 애정을 나누고 또 자기 친척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친척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그 동생도 자기 좋다고 쫓아다녀요.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이 장무기가 이게 좀 문제가 많은데, 이게 좀? 사실 요즘 말로 하면은 양아치예요. 완전 생양아치인데, 이거. 싸움만 잘하고 여자 후리고 다니고.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질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 싸움을 못하고 여자를 못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네. 이제 이 장무기가 의천검과 도룡도에 관련된 사건에 계속 엮여요. 장무기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이렇게 무난하게 성장을 하다가 어떤 남자가 기습해서 이제 현명신장이라는 무공에 가격을 당해요. 현명신장. 그렇죠. 네. 손바닥 무공이에요. 네. 이 장법에 가격을 당하고 몸속에 한독이라는 게 생겨요. 한도. 이름도 어렵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 차가운 독이겠죠. 네, 그렇죠. 그 독 때문에 내내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난 이 독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대로 길바닥에서 언젠가 죽을 거니까 나의 사부님, 태사부님이나 이제 삼촌들 피해주지 말고 집을 나가자. 아, 어린 나이에 참 이 고민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집을 나가고 또 우연히 때가 맞아서 좋다고 표현하긴 했는데 사실 엄청나게 괴팍한 의원의 밑에서 의술을 배웁니다. 또 의술까지. 사실 의천도롱기는 한 20편까지는 그냥 의학 드라마예요. 무협지가 아닌, 네. 무협 드라마가 아닌. 그 전에는 뭐 싸움도 못하고 어디서 조 터지고 자기 막 이렇게 치료하고 여자랑 알콩달콩하고 뭐 그런 얘기인데 이 신의가 돼요. 네. 그 자기 스승 의원님의 모든 기술을 받아들여서 최고 의원이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 한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신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어떤 신공이죠? 구양신공이라고 하는데 구양신공. 이 비급이 원숭이 뱃속에 들어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죠?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그렇죠. 되겠지만 네. 어떤 원숭이가 너무 아프다고 장무기를 찾아와요. 원숭이인데 이거 토크 하나요? 하면서 살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원숭이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찾아갔는데 막 배를 부여잡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장무기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막 딱딱하고 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칼로 베인 자국이 있어요. 원숭이. 원숭이 배. 여기 뭐가 있다. 너 이거 안 빼면 뒤진다. 그래가지고 열었더니 구양신공이 있는 거죠. 이 책을 보고 이거 그거잖아. 탁탁탁탁. 나는 무림 보소 딱 하거든요. 아니 근데 어떤 미친놈이 그거를 그 원숭이 배에 낸 거죠? 아마도 이전 드라마 4조 3부작에서 네. 신조 협력 마지막 부분에 드라마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원래는 구음진경이라는 무공서가 있어요. 지금 그러세요? 그 구음진경이라는 무공서를 보고 한 인물이 나도 이런 무공서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어떤 조사 한 분이 만든 게 구양신공입니다. 구양신공. 이제 구양신공은 양기가 가득한 신법이고요. 구음진경은 이제 음기가 가득한
양과 그렇죠. 이제 장무기가 부양신곡을 획득을 해서 수련을 하고 몸속에 있는 한독이 깨끗하게 나와요. 이 양기를 받아들여서 그렇죠. 한기가 빠졌다. 그때 이 장면들을 지금 뒤에 깔리고 있지만 네. 딱 한독을 탁 몰아내면서 주위가 나오거든요. 기가 막히네. 정말 무협지다운. 야. 몸속에 있던 차가운 기운들을 탁 내뿜고 싹 얼어붙는데 장무기가 다시 이렇게 탁 하니까 다시 양기가 퍼지면서 꽃들이 살아나. 이런 줄 지린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주변이 얼었다가 다시 딱 하니까 꽃들이 다시 녹는 거죠. 거의 이거 하나님 수준 아닙니까? 거의 이거 창조주 수준인데 이건 조물주 수준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뭐. 근데 야. 소설이니까. 미스터 장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렇게 한독을 내몰아내고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나서게 돼요.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그죠. 나도 이제 다녀야죠. 살만나게 살아야지. 세상 구경도 좀 하고 여자도 좀 꼬시고 이제. 반반하거든요 이게. 또 이게 의션 여담인데 의션도룡기 이번에 2019에 나오신 그 배우분들이 다 여기 비주얼들이 다 저만큼 잘생기고 이뻐요. 저만큼도 잘생기고 이쁜 것 같더라고요. 아닌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서 명교라는 일종의 종교 집단이죠. 이 종교 집단과 엮이게 돼요. 예. 근데 이 명교에 어떤 4대 천왕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명이 장무기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야, 이것도 이 집안 자체도 또 이게 있네요. 원래 그러니까 무인도에 갇혀서 성장하긴 했는데 예. 원래 뭐 이거 빽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 한 교회 집단에 말씀을 안 드리긴 했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는 무당파 장삼봉 진인의 5번째 제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만 잘했으면 무당파 장문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회사 사장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명교 4대 천왕 중 한 명 백미응왕의 딸 이 사람이 엄마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금수저네요. 어떻게 보면 다이아 수저. 다이아 이상의 거의 뭐 플라즈마급 수저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무당파는 아주 공명정대한 정파예요. 공명정대 오랜만에 듣네요. 예. 근데 명교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사악한 사파로 사람들한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두 부모가 만나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무기는 어렸을 때 욕도 많이 먹고 그런데 골칫거리네 굉장히. 뭔가 이 양쪽에서 조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무당파나 이제 백미응왕은 돌봐주고 싶은데 주위에서 예능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수저는 비싼데 불쌍한데 수저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명 증아우라는 이름을 씁니다. 증아오. 이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선행도 베풀고 쌈박질도 하고 하다가 이 정파들이 한 군데 모여서 명교의 성지 광명정이라는 곳으로 쳐들어가요. 이 광명정에 쳐들어가는 걸 돕게 됩니다. 우리 미스터 장이. 미스터 장이 사실 돕는다기보다는 정파한테 끌려가고 있었어요. 샹놈 새끼 일로 와라. 지금 가명을 써서 약간 오해를 사고 아미파 사람들한테 묶여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데리고 가요. 그 전쟁터까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장무기가 혼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거길 지나가던 명교에 이제 설부득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미스터 설. 미스터 설. 그 설부득이 장무기를 납치를 해서 명교를 데려갑니다. 그 스님인데 사람을 납치를 하네요. 파괴생이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상태가 안 좋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누군지 모르고 납치를 해가는 거예요, 그냥. 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납치를 하고 그러십니까? 제 명교에서는 첩잔주한 거죠. 전쟁 한 순간에 갑자기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놈이 있으니까 너 뭐야? 그 잡아왔는데 이제 명교 안에서 엄청난 스포일러 인물과
명교 인물들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교는 사실 착한 사람들이고 네. 이 정파 끈앞풀이 완전 쓰레기였던 거예요. 아. 나머지 정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얘가 뒤에서 다 꾸민 거예요. 흑막이었던 거예요. 이걸 요놈을 아주 그냥 그 뭐죠 아까 그 신공 이걸로 그냥 구양 신공으로 그냥 이 약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구양 신공으로 그냥.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장무기가 갇혀 있다가 각성을 해서 그 구양 신공으로 나쁜 놈을 주워 패버립니다. 주인공이 그죠. 주워 패서 이 명교 사람들이 다쳤거든요. 네. 회복할 시간을 벌어줘요. 그 와중에 시간까지 벌어주고. 영교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고 환대를 받아요. 미스터 장이. 장소역 하면서 네. 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쫄따구 같은 애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죠. 대우를 해주거든요. 네, 기분이 좋다고 정파를 막아줍니다. 기분파네. 근데 이 막아주게 되는 계기가 억지로 그냥 막아주는 게 아니라 얘가 어렸을 때 겪은 일들, 네. 그 일들이 대부분 연관이 돼 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진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엮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명교는 사실 오해를 산 것뿐이고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지금 여러분 다 오해니까 그냥 돌아가라. 네. 근데 정파에서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뭘만 짜져 있으면 있어라. 짜져 있어라. 나대지 마라. 그래서 할배 한 명 이제 공동파 장모님. 누구예요? 권법 잘 쓰는 할배 한 분 계시거든요. 조연이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시세요. 그분이 막 덤벼듭니다. 꺼지라고. 나 지금 당장 저 명교들들 쓸어버려야 된다고. 막 하는데 근데 이 장모님이 팔이 안 좋아요. 본인들 몸파 무공 때문에 팔이 안 좋아요. 많이 이게 쇠약해졌다. 그죠. 네. 근데 장모기가 살살 이제 장난치면서 네. 받아줄 거 받아주고 네. 때리면서 치료를 해요. 굉장히 복잡한 친구인데. 예, 그래서. 신의임과 동시에 신의임과 동시에 이제 무공까지 하늘에 닿아 있으니까 패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패면서 그래서요. 그래서 공동파 장모님은 그걸 깨닫죠. 아씨 내가 널 죽이려 했는데 넌 나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고맙다. 땡큐. 시에 공동파는 여기서 물러나겠다. 나는 가오를 아는 남자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많은 문파가 물러납니다. 근데 아미파의 멸절 사태라는 장모님, 이 멸절 사태 이름만 들어도 뭔가 멸절해버리겠다. 뭔가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분은 저 사악한 이 명교를 마교라고 불러요. 마교. 그럼 굉장히 극단적으로. 예. 저 마교놈들과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 여기서 다 죽여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떠나지 않겠다. 파이팅이 있으셨네. 그리고 증아우 이제 장무기한테 아까 우리가 너 구해주고 뭐 할 거 다 해줬는데 지금 여기서 왜 깽판 부리냐. 장무기는 내가 아까 니네 살려줬지. 뻘소리냐. 불만 있으면 덤벼라. 그래서 이제 멸절 사태랑 장무기랑 싸움을 하는데 장무기가 그냥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려고 하니까 보다 못한 아미파 제자들이 뛰어들어요. 다 달려드는데 다굴. 이제 아미파 제자는 모두 여제자입니다. 장무기는 좋다고 톡톡톡 살살 치면서 이거 미스터 장. 발라버려요. 진짜 말 그대로 발라버립니다. 거의 한 1대20 정도 될 거예요. 야 거의 발라버리고 나서 이제 아미파 장모님이 갖고 있던 의천검 이거를 다시 탁 가져가라. 내 거 아니니까 욕심내지 않겠다 하면서 바로 앞에 있던 사람에게 돌려줘요. 근데 그 사람이 주지학이. 아까 우리가 앞에 언급한 주지학이에요. 주지학이 그 칼을 받아들고 멸절 사태한테 돌려주려고 했는데 멸절 사태가 오지 말고 그 칼로 장무기를 찔러라 그래요. 재밌다. 재밌다. 이 주지학은 어렸을 때 그 정이 생각나고 하니까 어떡하지? 못 찌를 것 같아. 근데 찔러요. 결국에는 나쁜 년. 여기들 다 상태들이 다 그래서 찔러서 장무기는 나 죽어 하면서 근데 안 비킬 거야. 다 덤벼 그래요. 명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죽더라도 비키지 않겠다. 들어와 그러면서 막 계속 싸우려고 해요. 그 꼴을 보다 못한 이제 무당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직 장무기인 걸 몰라요. 어렸을 때만 봤으니까.
무당파의 6번째 제자가 난 너한테 증하고 너한테는 원한이 없다. 근데 명교에 있는 저 썩을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비켜라. 그러면서 안 된다고 장무기가 막아서요. 또 하루에 싸움을 몇 항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몇 항 지금. 그래서 막아서니까 이제 물러나려고 할 때 이 무당파 자기 장무기 삼촌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친척 형이죠. 그죠. 장무기한테 친척 형도 이 정체를 모르니까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나와라 하면서 장무기한테 덤벼듭니다. 피 흘리는 애한테 비겁한 놈. 야 정말. 근데 두 방 맞고 떨어져요. 약골이네. 조팝이 쪼렙이다. 저랩이다. 저렙이야. 그죠. 발려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가 막 결국 이 참았던 피 이런 거 다 쏟아지면서 그 무당파 6번째 삼촌한테 육숙이라고 그러고 육숙한테 죽이라고 자기를. 나 죽이라고 그 전에는 그냥 대협 그러다가 육숙이라고 이때 불러요.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죠. 육수. 그럼 100번 죽이라고. 그랬더니 뒤에서 이제 무당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기 아니야? 장무기 아니야? 야 무기야. 무기야! 야 많이 컸어. 잘 컸다 야. 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야. 막그 중국말 우지 막 그러면서 우지. 그 장무기가 중국 발음으로 짱우지거든요. 짱우지. 이미 짱이에요. 짱우지. 우지 그러면서 막 다 달려들어요. 우지야. 그러면서 명도에서도 이제 외할아버지가 내 조카 아니 뭐야 내 손자. 손자였어. 그러면서 하면서 이 외할아버지 죽어가거든요 지금. 다 다쳐가지고. 그러면서 이 정체를 밝히면서 이 전쟁 정사파의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스포일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인연이 생기면서 의천궁과 도룡도에 관련된 비밀과 그리고 이제 먼 나라 몽골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한 그의 여정이 시작이 되죠. 야, 지금 이것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지금 대서사시거든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몇 부작이죠, 이게? 50부작. 50부작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 사극 용의 눈물이나 이런 옛날 사극 보면은 이제 그렇게 대작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역시 중국의 스케일이 크다. 50부작. 이번에 아무래도 대자본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평소보다 길게 만든 것도 있고 그리고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쏟아 부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 이전 리메이크작에서 10억을 썼다면 이번에는 거의 한 500억 쓴 거죠. 야, 10억과 500억의 차이는 정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 어떤 큰 차이점이 있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래는 배경이 필요하면 그린 스크린 갖다 놓고 찍었거든요. 그죠. 크로마키 기법을 써서. 근데 이 감독이 이제 텐세트 회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거 안 쓴다. 다 돌아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돈 안 줄 거면 나 안 해. 아우 파이팅이 있었네. 이 장가준 감독이라는 감독인데. 네. 장씨네요 이분도? 그쵸. 짱. 이 감독이 이제 사조 3부작 2017년 사조 영웅전도 연출했던 사람이에요. 풀 로케이션이 보장되지 않으면 난 이 작품 맞지 않겠다 하면서 전 중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예요. 야, 그 중국이 이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한데 이 중국에 좋은 비경들이 많잖아요. 그쵸. 이거 화면으로만 봐도 질이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제 모공이 생길 것 같아요. 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나올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슨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 장 감독님이 그렇게 연출을 맡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 사조영웅전에 등장했던 배우들 몇 분이 그대로 오세요. 이거 또 의리네. 배역은 바뀌지만 그대로 오시면서 또 좋은 연기들을 보여주시죠. 정말 이 말만 들었는데 정말 이 대서사시면서 꼭 한번 뭐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무협 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들을 보면 사실 뭐 유치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그렇죠. 얘기한 대로 뭐 크로마키 기법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유치하게 말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작품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네. 막 이런 뭔가 뭐 술법도 나오고 네. 몸도 나오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몇몇 개. 그쵸, 있었죠.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와이어티가 너무 나니까 그쵸. 이게 좀 뭔가 많이 좀 보기가 좀 그냥 그래요. 네. 차라리 뭐 저기 EBS에서 하는 뭐 삼국지 애들 나와가지고 변신해서 네. 막 싸우는 거 있거든요. 그게 액션이 더 지려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감독님이 뭐 이렇게 직접 로케를 돌아다니시면서 찍고 이러고 이런 걸 보니까 뭐 그리고 중국 분들은 뭐 제가 들은 건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뭐 그런 어떤 몸을 쓰는 그런 어떤 무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우신다고 하니까 뭐 잘하시겠죠, 엄청. 네. 우리나라 국민 체조 같은 느낌이 태극권이에요. 아, 근데 이 태극권을 아까 말했던 장무기의 태사부, 그러니까 사부의 사부죠. 네. 제일 큰 사부예요. 따그 그분 장산봉, 장산봉 따그.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실제로. 아, 실제로 장산봉이라는 사람이 태극권을 만들었다. 장산봉은 어.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장산봉님이 태극권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태극권이다. 중국 분들 막 텔레비 나오면 천천히 하는 거 있죠. 네, 그죠. 그거예요. 아, 이거를 장산봉님께서 그분도 짱이네요. 그렇죠. 야, 이거 정말 짱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장무기가 이렇게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제 나중에 인연을 만들어주게 되는 계기인데 이제 아미파의 기효부라는 여협이 있어요. 여협, 여자분이에요. 아미파의 기효부라는 여성이 모종의 일로 인해서 명교로 끌려옵니다. 근데 명교의 광명좌사 양소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좌의정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호부를 보고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요? 원래 이전 의천조롱기에서는 이 양소가 기호부를 겁탈을 해요. 원래는 그건 인간적인 그 어떤 도리를. 겁탈을 해서 애를 베요. 근데 이번에 김용 작가님이 수정하신 버전에서는 네. 첫눈에 반해서 엄청나게 구애를 해요. 순애보 제발. 같은. 그렇죠. 또 이 이무신 배우분이 작살 나거든요. 이게 또 이거는 사실 말 다 거기다 했죠. 목소리가 아주 끝내줍니다. 막 이런- 중후한 목소리로. 여자 이름이 뭐였죠? 기효부, 여부, 효부. 여부. 아니에요. 네, 알을 낳아. 문제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술 한잔 먹으러 가겠습니다. 술이 문제야, 문제. 그래서 기효부한테 첫눈에 반하게 되고 되게 순애보적인 구애 활동을 펼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좋은 밤을 아주 핫한 밤을 보내고 네. 서로 동의해서 아주 기쁜 마음에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합의해서. 보냈는데 기호분 하고 나니까 이 문파 자기가 속해 있는 아미파 특성상 순교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파와 스승님께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또 그런 죄책감을 느꼈다. 그래서 네. 애를 뵌 거를 비밀로 하고 양소한테 나를 잊어라, 난 이제 떠나겠다. 애를 뵈고 가요. 애 뵌 사실 양소는 몰라요. 그때까지. 그때는 그냥 좋은 밤을 보냈다고만 생각을 했고, 그렇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드디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효구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룰루랄라 하는데 효구가 떠나죠.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이. 그 양소가 멘탈이 터져요. 네. 그러고 한참 지나서 이 기호부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오른쪽엔 딸이 있습니다. 이 딸과 막 이렇게 지내면서 굉장히 큰 사건을 겪는데 이건 드라마를 직접 보시고요. 그때 장무기가 도와줘요. 적재적소에 잘 나타나요, 미스터. 그렇죠. 네. 아까 그 신입한테 의술을 배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글로 와요, 기호부가. 딸을 데리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 기호부가 죽게 되고 기호부가 유언을 남겨요. 이 딸아이의 이름은 불회다. 이 사람 이름이 불회예요. 양불회. 무슨 불자에 무슨 회자죠?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게 드라마 상에서. 그 이름이 가진 뜻이 뭐가 있을까요? 자, 불회. 일단 힌트를 드릴게요. 예. 양. 예. 양은 양소의 양입니다. 그쵸. 아버지 성을 따라가니까.
불회. 불회. 불이 뭘까요? 아닐 불? 맞아요. 네. 모이지 않는다. 회. 모일 회자? 땡. 회. 틀리면 딱밤. 2번 넘었어요. 회. 야, 힌트. 힌트. 애를 낳았잖아요. 네. 그리고 안 붙여줘도 되는데 양씨를 붙여줬단 말이죠. 네. 이건 굉장한 힌트입니다. 아닐 불에 그 양씨의 자식이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땡. 한 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양씨는 양소의 양이고 불은 아니 불자고 회는 그러면 어떤 회가 있을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네. 내가 어제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는 하지 않아. 내가 양소의 자식을 낳은 걸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 양불회. 후회 회자예요. 에. 이 이름 때문에 기호부가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이게 만약 스포면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죽임을 당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멸절 사태가 아까 우리 멸자리. 네. 예. 아미파 장모님이 예. 아미파 제자인 기호부를 찾아와서 예. 뭐냐 이거? 그래 딸 낳은 거 뭐 그럴 수 있다 시작. 네. 이름이 뭐냐? 그 마교놈 그 자식이야? 물어보는데 네. 이름이 양불회인 거죠. 양씨 듣자마자 돈 거구나 이제. 양까진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걸 나는 걔랑 애 낳은 걸 후회하지 않는다 이래버리니까 야 이거 트루러브인데 이거? 트루러브인데? 그래도 양소에 대한 트루러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사랑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멸절 사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씨 원래 자기 장모님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거든요. 우리 미스 키한테 미세스 미스 키한테. 키한테. 그래서 결국 직접 자기 손으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불에는 혼자가 됐잖아요. 네. 이제 10살도 안 됐거든요. 정말 애기인데. 그래서 기호부는 거의 죽어가면서 이제 장무기한테 유언을 전달해요. 네. 얘 아버지가 얘 아버지가 곤륜산에 있다. 발음 겁나 힘드네. 곤륜. 얘 아버지가 곤륜산에 있다. 좀 데려다 줘라 부탁이야 하면서 경비는 지급을 했나요? 아니요 무금노동이에요. 무공노동이에요? 원래 그 시대는 다 양아치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양소가 이 기호부와 헤어질 때 자신의 신표를 주거든요. 그 신표를 장무기한테 주면서 아버지한테 데려다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양소와 장무기가 만나게 되고 불회를 데려다 줍니다. 우리 불회. 그러면서 이제 명교와 인연이 생긴 거죠. 명교 좌의정이에요. 광명좌사 양소의 네. 딸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깨뽕이 들어갔네. 이 양소가 장무기한테 은혜를 갚고 싶다 얘기를 하는데 싸가지가 있네. 자기는 유언을 지켜주기 위해 왔는데 내가 여기서 대가를 이렇게 청하면 하늘에 있는 기호부 아줌마가 얼마나 슬퍼하겠냐. 이 강호의 이 얼마나 멋있는 그 태도입니까 이게. 협의가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장무기는 15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된 놈이네. 남자의 가오를 아는 거죠. 네. 근데 막 여자 부리고 다니고 아주 양면성 동정 같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게 저도 그랬으면 그랬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거네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양소는 굉장히 이 소년한테 감명을 받고 알겠다. 그럼 나중에 언젠가 인연이 되면 널 꼭 도와주겠다 합니다. 15살짜리가 그렇죠. 또 애를 데리고 자기랑 몇 살? 그럼 결론적으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걸 데리고 곤륜산까지 가서.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저기 북한 신의주에서 마라도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이 엄청난 여정을 경비 하나 받지 않고 여러분 갔습니다. 이 15살짜리 소년이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데려다 주게 됩니다. 거기서 양소와 만나게 되고 이제 양소는 어렸을 때 자기를 도와준 장무기인 걸 알게 돼요. 자기 딸을 데려다 줬던 그 장무기구나. 근데 그걸 깨닫기 전에 이미 사람들과 회의를 했단 말이죠. 명교 사람들과. 그렇죠. 그러면서
장무기에게 교주가 돼달라고. 이 명교는 지금 한참 동안 교주가 없어서 내분이 일어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막 마교라는 오해도 사고 네.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장무기가 계속 한사코 거절을 하다가 네. 교주의 자리에 오릅니다. 통합을 그렇죠. 사조영전 한 15년 뒤가 신조협려고, 신조협려에서 100년쯤 지나면 의천도령기예요. 그러니까 사조영웅전이 이 3부작 김용 작가의 어떤 그 3부작 중에 시작이다. 모든 계기가 그 드라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뭐 사실 의천도령기를 조금 더 깊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사조영웅전을 보는 걸 추천드리겠네요. 그럼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사조영웅전이 2017년도에 리메이크가 또 됐었거든요. 그것도 같은 감독인, 이번에 2019 의천도령기 장가준 감독과 같은 감독입니다. 장가준 감독의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사조영웅전 2017을 보시고 올해 또 신조협려가 리메이크가 돼요. 2019년도. 네, 2019 신조협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소개하는 장가준 감독의 2019 의천도령기. 의천도령기. 딱 보시면 아주 좋은 이 세계관 하나를 네.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드라마 구성이 되겠습니다. 참 이게 마치 셰익스피어의 뭐 4대 희극과 비극이 있다면 그렇죠. 김용 선생님한테는 3대 무협지 소설이 있다. 그게 사조영웅전, 신조협려, 그다음에 의천도령기. 약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작품이 있거든요. 김용 작가님. 네, 많은 게 네. 있는데 이 사조 3부작만큼은 넘볼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약간 마스터피스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작품상으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것도 이 사조 3부작이에요. 왜냐면 네. 리메이크 될 때마다 수정을 거치니까 리메이크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내가 봤던 거랑 내용 다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약간 줄 데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원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완성이 돼가는 거죠. 그 그쵸, 초판보는 조금 어설픈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하는 사람도 제일 많은. 아무래도. 네.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작품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완성도를 더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의천도령기 2019가 굉장히 지금 좋은 평을 받고 있죠, 사실은. 사실 중국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2019년 4월에 종영을 했고 네. 정식 허가를 받은 우리나라의 채널 차이나 네. 거기서 지금 한국 자막을 씌워서 방송을 하고 있고 네. 오늘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중국 드라마는 사실 조금 약간 저한테는 중국 영화 오히려 홍콩 영화나 중국 영화는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봤지만 드라마는 사실은 조금 약간 낯선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우리 병근인에서 소개한 의천도령기 얘기만 들었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야 이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 빨리 약간 이런 것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빼먹을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의천도령기의 이 배우분들의 비주얼이 이게 또 약간 이슈예요. 살이 나거든요, 예, 진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도 살짝쿵 엿봤습니다. 근데 우리 저 뭐 솔직히 전 남자니까 남자 배우들은 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 또 여배우분들이 아주 출중하십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더 중국 배우분들 중에 유혁비라는 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판핑핑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못지않다. 못지않죠.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예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배우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무명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들을 많이 기용을 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전부 이 드라마 덕에 지금 대스타가 됐죠. 뻥 하고 정말 인생 한 방이네요. 이 장무기 역에 캐스팅된 증순이 배우분이 베스트 캐스팅 이유가 뭐냐면 소설의 장무기는 한쪽만 쌍꺼풀이 있어요. 실제로 네. 증순이 그 배우분도 한쪽만 쌍꺼풀이 있어요. 원래 근데 한쪽에 쌍꺼풀 있으면은 에로 배우 그런 거 많이 보시나 봐요. 아니 그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다. 네. 아무튼 그 증순이 증순희 이름 되게 예뻐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갑자기 뭐 어떤 분들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의천도령기 2019가 마무리가 이제 되면서 저희가 이게 생각보다 뭐 많은 대중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들고 나왔고 한번 꼭 시간 되시면 근데 어제 또 50부작이니까
오래 길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는 걸 한 추천드립니다. 편당 40분 정도? 40분 정도. 아, 부담 없네요. 네. 40분 정도에 또 앞에 한 5분은 이전 거 또 틀어줘요. 아, 또 약간 재탕하는 느낌. 그렇죠. 네. 좀 이제 스킵하면서 1시간이면 2편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눈도 즐겁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꼭 이제 배우분들의 비주얼뿐만이 아니라 그 영상 비주얼이라고 하죠. 그쵸.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사실 저도 봤지만 이 굉장히 영상 아름답고. 비주얼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아까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장소를 풀 로케이션으로 찍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 가짜가 아닌 가짜가 아닌 진짜 그런 예, 공간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해발 3,321m에 있는 중국의 암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네. 거기는 이제 잔도로밖에 못 가거든요. 왜 중국 산 막 아, 절벽에 예, 보면은 예, 예. 작은 길들 예,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촬영 스텝이 다 올라갈 수가 예. 없으니까 예. 감독이 텐센트에 전화해서 헬기 10대만 그래서 사람이랑 장비 다 싣고 헬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거 엄청난 클래스입니다, 진짜. 야, 이게 파이팅들이 있어요. 좀 우리나라도 이런 환경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헬기 10대로 헬기 10대로 가서 장비, 스텝, 배우 다 간 거 아닙니까? 그쵸. 대단합니다, 진짜로. 헬기가 지금 저희 출동하면 한 500만 원 하나요, 한번? 그 제가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죠? 뭐 엄청 비싸겠죠. 그 한 컷을 위해서 한 15억 태운 거예요. 야, 아니 보세요. 한 대 부르는데 500만 원이면 10대 10대 부르면 5천만 5천만 원. 또 이제 그게 또 장비 한번 갖다 놔야 되지. 그것도 와서 사람 태우고 다시 가야 되지. 또 다시 데리고 와야 되지. 아무튼 엄청난 돈이 든다. 근데 그거를 사실 그러면 짧은 20초짜리 한 컷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한 거죠. 그쵸. 이거는 솔직히 이 감독님의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어쨌든 뭐 그만큼 여력이 되니까 한 거였을 테고 무리한 걸 요구했다기보다 감독이 어쨌든 좋은 영상과 퀄리티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까지 하신 거죠, 이제. 그쵸. 네.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헬기는 좀 부럽다. 헬기는 좀 부럽네요, 진짜. 와, 뭐 저희 드론도 없는데 드론이요? 드론 있으면 굉장히 그쵸. 하나만 사줘. 5년 뒤에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전에 여기 여담인데 박진영 씨인가요? 우리 JYP가 외국에서 윌 스미스랑 이제 작업을 한 적이 있대요. 윌 스미스도 이제 음악을 하시니까. 래퍼죠. 네, 래퍼니까. 근데 윌 스미스가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굉장히 소박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자기가 직접 가서 물도 사오고 그런다고. 근데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 먹을 때 보니까 헬기 타고 밥 먹으라고. 그래서 그때 사실 이 방송이 제가 어릴 때 한 거라 별 감이 없었는데 방금 그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브랜드 떠오른 얘기인데 부럽네요. 우리는 밥 먹으러 걸어가는데 전 헬기보다 비싼 거 타고 다녀요. 뭐 타고 다니세요? 서브웨이라고. 서브 좋은 거 타고 다니시네요. 한 대 따지면 헬기보다 비싸요. 그쵸. 기사분도 계신 거네요, 그러면. 전 걸어 다니는 친구들 많이 태우고. 몇 인승짜리죠? 한 2,000인승 될걸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의천도령기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네네. 자, 5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네. 1. 김용 선생이 마지막으로 점검한 의천도령기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의천도령기는 더 이상 김용 선생의 간섭이 없어요. 손길이 없는. 네, 손길. 네, 각색이 더 이상 김용 선생의 각색이 들어가지 않은. 그렇죠. 네, 그런 이 원작자의 마지막 손길이 닿은 리메이크 작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의미가 있죠. 2번째, 풀 로케이션으로 이루어진 전반적인 화면과 연출 구성. 이건 장가준 감독의 고집인데 네. 그린 스크린을 웬만하면 절대 쓰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사실 그린 스크린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 화면이랑 떠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떠 보이면 굉장히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짜치는 거죠. 그렇죠. 네. 속된 말로 짜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장면을 싫어하는 장가준 감독이 모든 장소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풀 로케이션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준 감독의 노력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세 번째, 세 번째. 배우들의 훌륭한 비주얼. 이거는 외형이 이쁘고 못나고를 떠나서 정말 이 배역에 걸맞는 이미지의 외형들, 그런 외형을 보유한 사람들만 캐스팅을 했어요. 아주 적절한 캐스팅이다. 그렇죠. 네.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대사를 이 얼굴에 딱 대보면 진짜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죠. 그리고 예전 의천도 이론기에 다른 역할로 등장했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다른 역할로 이번 의천도 이론기에 등장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이게 어떻게 표현해죠? 이거를 되게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 그 연기를 하신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옛날 의천노름기부터 보셨던 분들도 되게 뭔가 감회가 새롭고 뭔가 우리만의 파티 같은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거 되게 좋은 건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젊을 때 형이 왕건했다가 나이 네. 들고 궁예한 거잖아요. 누구인가? 네 번째, 이 어린 시절 스토리의 섬세한 표현들. 이전 의천노름기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린 시절을 표현한 드라마가 없었어요.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네. 영화는 뭐 아무래도 러닝타임이 짧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번 의천노름기에서는 이 장가준 감독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있을 만한 모든 일들을 다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긴 인연들이 후반부 스토리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장묵이라는 주인공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생기는 인연들이 이제 드라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그만큼 또 이제 풍성해졌다.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드라마를 훨씬 풍성하게 만들고 이 장묵이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좀 더 생겼다. 그쵸. 뭐 이렇게 되는 거.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무협 드라마나 영화들이 예산 문제나 아니면 제작 기간의 문제 때문에 CG가 좀 허접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뭐 아무래도 뭐 그냥 현실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과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이번 의천도령기에서는 CG를 사용할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실제 액션을 통해서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중국 드라마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어떤 어설픈 그런 드라마들과 비교해서 장면이 어색한 장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감이 훨씬 그렇죠. 생겼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떤 드라마 중에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방패를 던져요. 네. 캡틴 아메리카 마냥. 네. 방패를 던지는데 톡톡톡 맞고 다시 이렇게 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거 완전 캡틴 아메리카인데요, 그거. 그쵸. 네. 근데 말도 안 되게 이거는 편집팀을 어떻게 뻗쳐시키고 빠따를 해야 되는데 와이어가 다 보여요. 이건 굉장히 신경을 안 쓴 건데. 그렇죠. 네. 와이어가 다 보이는데 또 방패도 이렇게 맞고 보통 그런 거 맞으면 탕탕탕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죠. 탕 이렇게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무빙을. 궤도가 그죠. 그죠. 날개가 달리지 않는 이상 말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쓰더라도 CG는 뭐 예를 들어서 손에 기, 일렁이는 이런 기, 그 정도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공된 상황이지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가공된 상황이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네. 손에서 기, 요즘 뭐 기치료 한다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뭐 도수 치료도 있고. 다 사이비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막 손에서 막 잔풍이 막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그냥 칼을 좀 더 다채롭게 쓰고 그러니까 몸을 날렵하게 쓰고 그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허접함이 없고 그렇죠. 조금 더 많이 이제 고급화됐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CG가 많으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정말 필요한 공간에만 쓰고 네. 필요한 곳에만 입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행이 굉장히 매끄럽고 깔끔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타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듯이 뭔가 이렇게 좀 누가 봐도 그런 어떤 연출적인 상황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이제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질감이 느껴지긴 느껴질 텐데
그럴 수 있다로 네. 넘길 수 있는 장면들이죠. 네. 그러니까 보는 이로 하여금 시청자들로 하여금 크게 이렇게 튀는 장면이 없게끔 그렇죠. 최대한 아주 뭐 장르 특성상 뭐 이렇게 뭔가 손에서 뭔가 이렇게 생기고 막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감안을 하고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안할 정도까지만 그리고 훨씬 더 고급화됐고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의천도룡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오늘 좀 약간 주로 듣는 입장에서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시청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병근이의 비디오 가게였고요. 저는 병. 저는 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